자, 심층순환은 우리 수온약층이라는 거 배웠나? 네, 수온약층 아래 흐름이 심층순환이야. 네, 수온약층 아래의 순환인데, 자, 깊은 곳이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야. 네, 자, 이게 심층순환인데, 그러면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이 뭘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네,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쉽게 말하면 밀도차예요. 네, 자, 밀도차인데 밀도가 크면 가라앉죠. 네. 그거예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작으면 어때요? 적으면 위로 떠요. 위로 솟아오르죠.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 자, 이게 발생 원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극 표면에서 냉각된 해수가 네, 굉장히 차갑잖아. 그러면 밀도가 커지지. 네, 가라앉아요. 심층으로 네, 가라앉은 후. 자, 이것이 저위도까지 이동을 하겠지. 네, 저위도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표층으로 솟아올라요. 네, 그 다음에 표층 순환을 타고 다시 양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서 순환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심층 순환의 이 발생 원인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잖아. 그러면 네, 이런 실험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 네, 실온의 물이에요. 자, 실온에 물을 넣고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종이컵을 하나 이렇게 부착을 시켜놔.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네, 여기에 구멍을 뚫어놔. 구멍을. 그리고 첫 번째 이 종이컵 안에다가 어떤 물을 붓냐면은 자, 얼음물을 먼저 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온에 소금물을 부어. 자, 우리 해수의 밀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커진다 그랬죠. 네, 그래, 밀도가 커지니까 실온의 물보다 이렇게 돼. 얼음물의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타고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쪽에서 솟아오르거든? 네. 실온의 소금물도 어떻게 될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이해되니? 네. 똑같이 이렇게 순환하는 게 심층순환이야. 그러면 이걸 더 빠른 속도로 실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질까? 얼음물에 네, 소금을 녹여서 하면 어때요? 실험하면 네,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네, 맞아요.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게 밀도차가 더 커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심층순환의 특징을 한번 배워보자. 심층순환의 특징. 첫 번째는 표층순환보다 순환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요. 네, 순환에 비해 매우 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층순환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나요? 확인할 수 없죠. 네, 확인이 어렵다라고 쓰죠. 확인이 어렵다. 자, 우리가 표층순환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쉬워. 어떻게 되냐면 물에 뜨는 거 있지. 부표라고 하는데 네, 물에 어떤 뜨는 물질을 딱 던져놓으면은 얘는 표층의 흐름대로 이동하겠지. 네, 그래서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심층순환은 우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 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걸 연구를 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는 거야. 네. 수계 연구를 통해 이동을 추적할 수 있어요. 네. 수계가 뭐죠? 수계요? 모르겠어요. 수괴. 수괴. 이 수괴는 네. 수온, 염분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예요. 네. 자, 성질이 다른 수계는 잘 섞일까 안 섞일까? 음, 성질이 다른 수계가 섞여? 아니요. 안 섞여요. 기단도 마찬가지였잖아. 네. 기단의 성질이 다르면은 경계가 생겼지. 네. 어, 수아야, 요 경계를 뭐라 그랬지? 기단의 경계를? 전선이요. 그렇지, 전선면이라 그랬고. 아, 그 네. 전선면 지표에 대한 게 전선이었잖아. 아, 네. 그래, 그것처럼 수계도 역시 성질이 다르면 잘 안 섞여. 그래서 수계의 기원을 알면 이동을 알아낼 수 있어요. 네.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원을 알면이라는 말이 자, 네. 우리 남극 표면에 네. 물이 0도씨고 그 다음에 염분이 30이라고 해보자. 네. 근데 대서양 있지? 네. 아주 심층에 있는 심층수가 0도씨고 염분이 30이야. 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추정하냐면 남극의 표면에 있는 물이 가라앉아 가지고 대서양의 바닥에 있는 물을 이루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수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심층순환은 있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물질을 운반해요. 자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자 물질을 운반하는데 자 표층에 있는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해.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그래프 배운 적 있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 이게 용존 산소량. 요거 배운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 여기가 증가하지. 깊어질수록. 네. 그게 바로 요거 때문이야. 네. 그래, 표층에 녹아있던 산소가 심층으로 운반되면서 심층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 그 다음에 심층에 풍부한 무기염류, 영양염류라고 쓸까요? 심층에 영양염류를 먹이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물고기 먹이. 네. 염류를 표층으로 또 운반해요. 네. 자, 그러면 심층에 있는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곳은 먹이가 표면까지 많이 있지? 네. 그러면 물고기들도 많이 모이겠다. 네. 그런 곳이 좋은 어장이 돼. 네. 자, 이게 물질을 운반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 알죠? 네.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한 곳이 망가지면 어떠니? 혹시 망가지면은 다, 전체가 다 이상해지는 거야. 네. 요즘에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이상하게 막 일어나지.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원래대로 일어나지 않고 막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곳은 뭐 이런 거야. 사막에 있지? 네.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기도 해. 네. 그런 현상들이 바로 기후 변화가 생기는 거지. 네. 자, 이게 심층순환의 역할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자, 한 장 넘겨봐봐. 40페이지. 이건 그림을 해석하기만 하면 돼요. 자, 거기에 그림 가운데 그림 나와 있죠? 네. 오른쪽 그림을 봐봐. 두 개 중에 오른쪽. 자, 네. 오른쪽에 지브롤터 언덕 오른쪽은 지중해 해수 C지. 네. 지중해 해수 C가 대서양으로 넘어오죠. 지브롤터 언덕을 넘어서. 네. 왼쪽으로 넘어왔는데 왼쪽에 잘 봐봐. 대서양 해수 A가 있고 B가 있고 그 사이를 지중해 해수가 흘렀니? 네. 그러면 밀도가 제일 큰 건 누굴까? 음, 어? 밀도가 제일 큰 거는 B 아닐까요? 그래, 대서양 해수 B지. 네. 그 다음은 C요. 지중해 해수 C. 그 다음에 밀도가 제일 작은 거는 지중해 해수 A지. 네. 그걸 왼쪽 그림을 바로 봐봐. 왼쪽 그림. 거기에 TS도가 나왔죠. 네. 밀도하고 염분에 대한 그 염분, 수온과 밀도의 그래프에서 봐봐. ABC가 있는데 그중에 자 밀도가 제일 큰 놈은 누구? 밀도가 제일 큰 놈은 어, B잖아 B. 어떻게 해요? 자 거기에 네. B는 1.027호하고 아, 1.0280 사이에 있지. 네. 그래. 근데 C는 1.0275에 있죠. 네. A는 1.025보다는 작고 1.026보다는 크지요. 네. 그렇게 읽는 거잖아. 아, 네. 그러니까 밀도가 제일 큰 건 거기서 B지. 네. 그래서 이 해수들이 흐를 때 밀도에 따라서 상하로 나눠져서 흐른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걸 알고 이제 그 밑에 매우 중요 네 번째. 대서양에 심층순환이 있죠. 네. 이거 그림으로 잘 알아둬야 돼. 매우 중요라고 써있니? 네. 이거 중요. 되게 중요해요. 대서양 심층순환은.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야 돼. 네. 자, 침강이라는 말은 가라앉는 거, 표면에 있는 물이 가라앉는 곳이거든. 네. 자, 첫 번째가 남극의 외대래. 외대해에서 가라앉고요. 두 네. 번째, 자, 북반구에서는 북대서양에 그린란드하고 노르웨이 주변이에요. 네. 자, 그린란드하고 노르웨이 해역이 침강하는 장소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린란드 남쪽에 레브라도해라고 나 있죠. 네. 레브라도 해하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서 물이 가라앉는 거야. 남극에서는 남극의 외대래에서. 그 네.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그린란드 주변의 해역이야. 네. 그래서 레브라도해와 노르웨이해에서 물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여기가 적도.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0은 북반구, 마이너스 90은 남반구.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흐르는 물이 자,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자, 제일 바닥을 흐르면서 북반구, 어,
이거는 조금 더 올릴까요? 북반구 30도까지 올라가죠? 네. 자, 이렇게 요 정도까지 올리자. 자, 여기가 30도 N이야. 맞죠? 네. 요거 이름이 뭐야? 30, 어? 음, 남극 저층수. 네. 자, 이름 알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 네. 다음에 북반구 쪽에 요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온 놈이 남극 저층수 위로 올라요. 그래서 남반구 몇 도까지 내려갔어? 음, 60도 X라고 나왔잖아. 60도 X. 어디에, 네. 여기가 60도 S. 네. 이 이름이 뭐야? 북대서양 심층수. 그래, 그거 읽는 거야. 네. 대서양 심층수. 자, 그 다음에 60도 S에서 요 60도 S 부근에서 이렇게 흘러서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20도 N까지 올라가. 네.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20도 N. 자, 요게 남극 중층수 이렇게 나와 있니? 네. 그리고 저층수로. 위에 흐르는 건 표층수예요. 네. 이렇게 세 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네. 자, 그러면 세 개를 지금 이 그림으로 알아두잖아. 그러면 네.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자, 첫 네. 번째, 남극 저층수. 자, 남극 저층수는 여기에서, 여기가 어딜까? 여기에서 가라앉죠? 네. 거기가 어디야? 외대래에서 침강한 네. 해수가 바닥을 타고 네. 가장 바닥이잖아. 네. 북반구 몇 도까지 흘러요? 20. 30도까지 이동한다죠? 네. 그래, 이동한다. 그리고 얘는 밀도가 가장 크다. 맞니? 네. 그래, 가장 크다. 맞잖아. 가장 아래쪽에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대서양 심층수죠. 네. 얘네들 가라앉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 노르웨이, 그린란드 주변에 레브라도하고 노르웨이에서 가라앉는다 그랬지? 네. 그린란드 주변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네. 자, 깊이 얼마 정도를 형성하며 이동하냐면 1500에서 4000m 사이 네. 1500에서 4000m 사이를 4000m 사이를 네. 따라 그래서 남반구 60도 S까지 이동하는 횟수가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야. 얘는 밀도는 누구보다 작다? 남극 저층수보다? 저층수보다는 작죠.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남극 중층수. 자, 60도 S 부근에서 침강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수심 약 1000m 부근을 따라 이동해요. 수심 1000m 부근을 따라 북반구 20도까지 이동하죠? 네. 어. 자, 이게 바로 남극 중층수. 밀도는 세 해수 중에 밀도는 제일 작죠? 네. 밀도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요게 바로 이 북대서양, 대서양의 심층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끝나네. 네. 자, 그러면 41페이지에 봐봐. 심층순환의 역할 나오지? 네. 이거 아까 우리가 심층순환의 특징으로 얘기했던 게 다시 반복된다. 네. 자, 그래서 심층순환의 역할은 자, 첫 번째 뭐가 있니? 전 자, 범위에서. 전 범위에서 전 지구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순환이에요. 네. 일어나는 순환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망가지면 전체적으로 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 그리고 에너지 수송한다 그랬지? 네. 맞아요.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 그 다음에 물질을 공급한다 그랬죠? 물질을 이동시킨다. 네. 어떻게? 표층에 있는 산소는 심층으로, 심층에 있는 영양염료는 표층으로. 네.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야. 그 다음에 기후에 영향을 줘요. 알겠니? 네. 기후에도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심층순환 역할을 생각하면 돼. 그냥 설명을 읽어보면 돼. 네. 그런데 기후에 영향을 주는 예를 자, 얘 하나만 들어줄 테니까 봐. 네. 현재부터 약 12,900년경이죠. 네. 12,900년 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라는 게 있었거든. 네. 이게 왜 생겼는지 봐봐. 빙하기가. 자, 어떠냐면 자, 북극 지방에 북반구의 극지방 북반구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로 유입이 돼 있어요. 해수로 유입이 돼. 자, 빙하가 녹으면은 염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빙하가 녹으면은 염분이 낮아져요. 염분이 감소했죠? 네. 그러면 염분이 감소하면은 밀도가 어떻게 돼? 염분이 감소하면은 밀도가 낮아져요. 밀도도 감소하지? 네. 그러면 밀도가 작아졌으니까 침강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자, 음. 침강은 가라앉는 게 침강인데 밀도가 커야 쉽게 가라앉지 않아? 아, 네. 그러면 침강이 억제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침강이 억제가 된다는 얘기는 침강이 빨라져야 표층의 물도 빨리 올라오거든. 네. 그러면 저위도 표층 해수가 네. 고위도로 운반이 잘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 고위도로 이동하는 게 억제가 돼. 네. 그러면 잘 봐봐. 저위도의 표층에 따뜻한 물이 에너지를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에너지가 차단이 되지. 네. 에너지 전달이 억제가 돼요. 네. 그러면 북반구는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져요. 기온이 하강해. 그래서 하강했으니까 빙하기가 생기는 거. 네. 이런 게 바로 심층순환이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예 하나죠. 네.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 심층순환도 다 배웠어요. 네. 여기까지 뭐 질문할 거 있나?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제 배운 거를 잘 봐봐. 대기의 운동을 배웠지. 네. 그게 일기야, 일기. 네. 그 다음에 해수의 운동 배웠지. 표층 해수, 심층 해수.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을 배워. 네. 그래서 큰 제목이 거기에서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야. 네. 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인데 네. 이제 여기에서 뭘 배울 거냐면 첫 번째 자, 용승과 침강을 배울 거거든. 네. 그래서
용승과 침강을 배우기 위해서 표층 해수의 네. 이동을 한번 살펴볼 거야. 표층 해수의 이동. 네. 자, 이거는 지속적인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네. 자, 그래서 표층 해수는 첫 번째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흘러요. 네. 바람 방향하고 딱 일치하는 게 아니고 표층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이동한단 말이야. 네.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있지 네. 바람 방향의 표층해수예요. 네. 바람 방향의 왼쪽 45도로 움직여.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표층해수의 이동이고 두 번째 평균 해수의 흐름, 해수의 이동이라고 해볼까요? 이거를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요. 네. 자, 에크만 수송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평균적으로는 오른쪽 90도로 흘러요. 네.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로 흘러요. 네. 자, 이게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르는 거야. 평균 물의 흐름.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북반구 동안이라고 한번 해보자. 동안이 뭔지 알아? 아니요. 자, 동안은 동쪽이 바다야. 네. 동쪽이 바다. 서쪽이 육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네. 자, 육지. 왜? 우리 동해안 생각해봐, 동해안. 네. 동해안은 동쪽이 바다고 서쪽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 동안은 쉽게 동쪽이 바다. 서안은 어느 쪽이 바다? 서쪽이 바다. 그래, 서쪽이 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북반구 동안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자, 여기가 바다인데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알겠니? 네. 자, 여기가 이제 동서남북이 이렇게 표현돼 있어. 네. 그럴 때 표층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 이게 바람이야. 네. 그러면 이건 무슨 풍이야? 음, 어, 어? 그, 남풍이요? 그렇지, 남풍이잖아. 남풍이야, 남풍.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 네. 근데 표층에 있는 물은 자, 표층은 요점에서 봐봐. 오른쪽 45도로 흐른다 그랬지. 네. 이게 표층의 물이야. 네. 근데 여기에서부터 요 바닥 여기까지를 보잖아. 그러면 바닷물이 조금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방향이 점점점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까지 흐르거든. 이렇게. 네. 요런 나선이 형성되지. 네. 그랬을 때 자, 평균 흐름은 오른쪽 90도. 평균. 이 평균 흐름을 우리는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네.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여기 있는 물은 봐봐. 네. 물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니? 아니요. 아니야. 여기 있는 물이 지금 평균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네. 바람이 불면 바람 오른쪽으로 물이 막 밀려 나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자리는 물이 부족해지지 않아? 네. 그래,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물이 부족해지지. 네. 그러면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 있는 물이 솟아올라요. 이게 용승이에요.
네. 그러면 용승하고 침강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치? 네. 세 번째. 자, 용승과 침강을 배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용승을 설명해 볼까? 자, 용승은 심해 물이, 심층에 있는 네. 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네. 자, 올라오는 것을 용승이라고 불러. 선생님은 거기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에 정확하게 다 설명하지 않고 선생님이 써준 대로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 네. 자, 그런데 표층에 물이 부족할 때일까? 표층에 물이 많을 때일까? 표층에 물이 주변보다 많을 때야, 부족할 때야? 음, 수아야, 어느 때? 네. 음, 자, 밑에 있는 물이 솟아 올라와야 되잖아. 네. 물이 부족할 때 그 물을 채우려고 하겠지. 네. 그러니까 표층의 물이 주변보다 부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용승이 일어나는 원리란 말이야.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면은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지. 네. 그러면 기후는 어떻게 돼? 서늘해지죠. 네. 그러면 서늘하니까 지표면에 차가운 물이 있으면은 그 주변 공기도 차가워지지. 네. 그러면 공기가 상승해 안 해? 공기가 상승해요. 밑에 차가운 공기가 올라가? 야, 우리 앞에서 차가운, 배웠잖아. 어떤 공기가 상승해? 따뜻한 공기가 그래, 상승해요. 근데 밑에 차가운 공기가 됐는데 상승해? 아니요. 안 하지. 그래. 네. 그러니까 구름이 잘 생겨, 안 생겨? 잘 안 생겨요. 그래, 안 생겨. 그래서 기후는 서늘하고, 그 다음에 안개가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구름이 생기지 않으니까 건조 기후가 형성이 될 수 있잖아. 네. 구름이 안 생기니까 비가 안 온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 건조 기후가 형성이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심층에 있는 물이 올라올 때는 영양염료가 많이 공급된다 그랬지. 네. 그러면 먹이가 많으니까 물고기가 많이 모인다 그랬지. 네. 좋은 어장이 발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네. 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얕아져요. 네. 깊이가 얕아진다. 이게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서의 특징이에요. 네. 근데 침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네. 침강은 표층에 있는 물이 심층으로 가라앉는 거겠지. 네. 그래,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층에 있는 물이 주변보다 많을 때일까, 적을 때일까? 주변에 많을 때요. 그래, 표층에 물이 주변보다 많을 때 발생을 해요. 네. 그러면 한쪽에서 자 가라앉으려면 양쪽에서 물이 따뜻한 물이 모이겠지. 네. 그래, 그러면 여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온이 해수 수온이 상승해요. 네. 해수 수온이 높아져. 해수 수온은 상승을 해. 네.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네. 깊어져요. 네. 깊이가 깊어진다. 자, 이런 말은 안 써있니? 써있네, 거기는. 근데 위에 용승에서 수온 네. 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얕아진다는 없지? 네. 수온 약층이 얕아진다. 그거를 위에다 써야 돼.
자, 이런 네. 것들이 바로 용승과 친강이에요. 자, 네. 근데 선생님이 요거 외우는 방법을 잘 봐. 네. 이거는 이렇게 외워야 돼. 잘 봐. 북반구 동안이 있고 네. 북반구 서안이 있고요. 네. 남반구에도 동안이 있고 남반구에도 서안이 있지. 네. 그러면 잘 봐야 돼. 이 둘 간에는 바람이 반대야. 네. 이 둘 간에도 반대야. 네. 요 둘 간에도 반대야. 네. 요 둘 간에도 반대야. 네. 근데 이렇게는 뭐야? 갓. 반대니까 같다. 네. 이렇게도 같다야.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남반구 동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바람은 네. 북반구 서안에서도 용승을 일으켜요. 네. 그리고 자, 북반구 동안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바람은 네. 북반구 서안에서는 뭐를 일으켜요? 용승이요. 용승을 일으켜요. 그렇지, 그렇게 외우는 거야. 네. 서로 반대 이거 그리고 반대는 같다 이렇게 외우면은 얘를 전부 다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자 용승의 종류와 침강의 종류 중에 네. 연한 용승과 자 네 번째 연한 용승과 침강을 네.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잘 봐. 북반구 동안을 그려볼 거예요. 자, 네. 북반구 동안은 동쪽이 바다라 그랬지? 네. 자, 그러면 잘 봐. 이렇게 그려서 동쪽이 이렇게 바다가 돼. 네. 그리고 바닷물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잘 봐. 바람이 남풍을 이렇게 남풍이 불었어요. 네. 동안에서. 그러면 자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 북반구니까 자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오른쪽 90. 직각 방향으로 이게 평균 흐름이지. 네. 자 봐봐 여기 물이 어떻게 됐어? 물이 부족해졌지. 네. 물을 부족하니까 이 밑에서 솟아오른다. 이게 용승이라 그랬죠. 네. 뭐 그래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러면 자 북반구 서안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려면 자, 북반구 서안에서 자, 똑같이 서안은 어떻게 돼? 서쪽이 바다지요. 네.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바다가 있고 요렇게 바다가 있을 때 바닷물이 이렇게 된 거지. 자, 방위 표시는 이렇게 됐다고 보자. 네. 자, 여기에 남풍이 똑같이 서안에서 남풍이 불었다고 해봐. 이렇게 부는 게 남풍이죠. 네. 이거를 왼쪽에서 왜 남동이라고 썼니? 남풍이지. 요게 남풍이죠? 네. 근데 북반구, 자, 어느 쪽이라 그랬지? 오른쪽 직각이라 그랬지? 네. 오른쪽 직각은 이렇게 되니? 평균? 맞아? 네. 오른쪽 직각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 물이 모이지? 네. 물이 많아져. 과잉이 돼, 물이. 네. 그러면 물이 모이니까 이 물은 어떻게 돼야 돼? 가라앉아, 이렇게. 네. 침강이 일어나잖아. 거봐. 북반구 동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바람은 북반구 서안에서는 침강을 일으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북반구 동안에서 자 침강이 일어나는 바람은 남반구 동안에서는 뭐를 일으켜? 용승이요? 그렇지, 용승. 그리고 남반구 서안에서는 똑같이 침강. 뭔 네.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남반구 동안하고 남반구 서안을 여기에다 똑같이 그려볼까? 네. 요 두 가지만 더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는 남반구 동안이에요. 네. 그리고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네.
그리고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이 남풍이 불었어. 네. 자,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어느 쪽 90도라 그랬지? 평균? 왼쪽. 왼쪽 90도. 이렇게 되잖아. 이게 평균 물의 흐름, 에크만이야. 네. 그러면 여기에 물이 모이지? 네. 물이 막 모여서 물이 과잉 막 많아졌어. 그러면 네. 여기에 있는 물이 가라앉아. 침강이 일어나죠. 네. 이게 남반구 동안과 북반구 동안은 같은 남풍일 때 하나는 용승, 하나는 침강. 서로 반대잖아. 네. 남반구 서안도 그려줘야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지? 네.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야. 네. 그렇게 외우면은 어떤 하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 동해안이 있지,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안의 해안선이 이렇게 매끄럽죠? 네. 여기에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무슨 풍이 불어야 될까? 용승이 일어나려면 그 서풍이요? 에이, 무슨 서풍이야. 아, 서풍이 용승이 아니라 그 일어나려면 여기 있는 물이 아,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네. 그러려면 남풍이 불어야지. 에이. 네. 남풍이 불어야 오른쪽 직각으로 이동하면 여기 물이 빠져나가서 물이 부족해지니까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 네. 그럴 때 동해안에 엄청난 어장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이 전 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다 일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양학자들이 우리나라 네. 바다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거든. 네. 자, 이게 이제 연안 용순과青강이었어. 그 네. 다음에 적도용승. 자, 적도용승이라는 말은 적도에선 침강이 안 일어나고 뭐만 일어난다는 얘기겠니? 용승만요. 용승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자, 적도에 이거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단면을 보면 이게 네. 적도야. 네. 그러면 적도 쪽에서는 이렇게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나가야 돼. 이렇게. 네. 이게 단면이거든. 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옆에 선이 이렇게 세 개 그려져 있는 거 있니 혹시? 선이 세 개요? 이렇게 선 세 개만 그려져 있는 거 안 보여? 음, 하나씩 밑에 보여요. 있지. 네, 보여요. 거기 그림 있죠? 네. 이게 적도야, 0도. 네. 이게 플러스 30도. 이건 마이너스 30도.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보다 본 모습이야. 네. 근데 북반구에서 무슨 풍이 불지? 북반구에 30도에서 0도로 부는 바람 이름이 뭐였어? 30도에서 0도가 그 헤렐 아니야. 헤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헤들리. 헤드리 네, 순환은 헤들리. 그 네. 전체 순환이고 바람의 방향 지표에서. 바람은 무슨 풍? 바람은 음 극동풍이 아니라 그래. 극동풍은 맨 위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 바람이 이름 부는 거야. 그 무역풍인가 그렇지. 편서풍. 무역풍이야. 근데 네. 북반구에서는 북동 무역풍, 네. 북동 무역풍 이렇게 바람이 불어. 네. 자, 전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적도 쪽으로. 네. 자, 이게 북동 무역풍이고 네. 남동 무역풍, 남쪽에서는 네. 이게 남동 무역풍. 네. 자, 바람이야. 이건 바람. 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어느 쪽으로? 오른쪽 90도로. 맞니? 네. 이게 오른쪽 90도야. 이게 에크만 수송. 네. 에크만 수송. 즉 평균 물의 흐름이야. 네.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이니까 왼쪽 이렇게 돼야 되니? 왼쪽 네. 90도. 네.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 요 적도 쪽에 있는 물 봐봐. 여기. 적도 표면에 있는 물은 북반구 30하고 남반구 30 쪽으로 다 빠져나가니? 음. 자, 여기에 있는 네. 물은 잘 봐. 네. 여기 있는 물은
북반구 이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이쪽으로도 빠져나가잖아. 네. 그러면 물이 부족해지지 않아? 네. 그래, 여기서 물 부족이니까 뭐가 발생해? 물 부족이니까 네. 그래, 용승이 일어나잖아. 네. 용승이 일어나서 적도에서는 심해에 있는 물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적도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이 있어. 네.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자 침강과 용승. 자, 우선 북반구를 살필 거예요. 네. 자,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해보자. 이게 북반구 고기압이라고 해볼까요? 네. 자, 고기압은 자 여기가 고기압이죠. 네. 고기압에서는 지표면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 고기압에선 지표면에서는 음, 바람이 시계 불어, 방향으로 더, 불어 나간다. 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볼 거예요. 네. 자, 지표에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야. 물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거의 오른쪽은 어디지? 오른쪽은 어? 네. 오른쪽이 어디냐?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 네. 바람, 오른쪽은 어디가 오른쪽이야? 이쪽이 오른쪽 아니야? 이렇게? 네. 그치? 네. 물이 모인다는 얘기야. 요 중앙으로 물 과잉이 돼요. 네. 물이 많이 모였어. 무슨 현상이 일어나? 물이 많이 모여서 침강 그래, 현상이. 침강이 일어나지. 이게 고기압에서는 침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기압도 그려보자. 자, 저기압. 북반구 저기압을 그릴 거예요. 자, 북반구 저기압.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죠. 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봐 이렇게. 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거의 오른쪽이 어디야? 오른쪽이. 오른쪽이, 이쪽이 오른쪽이잖아. 네. 여기서는 이쪽이 오른쪽. 여기서는 이쪽이 오른쪽. 여기서는 이쪽이 오른쪽. 자, 중앙에 있는 물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네. 그러면 요 가운데는 물이 부족해지지. 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용승이 용수, 일어나. 네. 그 물을 채우려고. 이해됐나요? 네. 그래. 이제 남반구 두 개 그림 또 그려줘야 되나? 남반구요? 남반구. 남반구 고기압과 저기압. 네. 자, 그러면 자, 하나 그려. 남반구 고기압. 자, 남반구 고기압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죠. 네. 반시계 방향. 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근데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지. 네. 왼쪽 90도는 이렇게 되잖아. 네. 자, 결국은 바깥에 있는 물이 중심으로 모이네. 네. 물 과잉이니까 여기도 역시 침강이 일어나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남반구 저기압. 남반구 저기압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죠. 네.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려 그냥. 네.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린 다음에 자,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이렇게 되네. 네.
자, 색깔을 바꿔서 에크만 수송은 왼쪽 90도 바깥으로 퍼져 나가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 부족이 되지?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네. 자, 그래 놓고 이제 뭐 그림이 나오냐면, 자, 수온약층의 깊이는 어떻게 생기는지 봐봐. 자, 이거 봐봐. 자, 표층에 있는 물이 이렇게 주변보다 부족해. 네. 자, 여기서는 물 부족이 되지? 네. 그러면 물이 부족하면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죠? 네.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지?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날 때 이 밑에 있는 물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 이게 네. 수온약층이야.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서 수온약층의 깊이는 네. 요게 깊이에요. 형성되는 깊이. 네. 얕지? 네. 여기는 용승이 일어날 때야, 용승. 네. 자, 여기는 용승이 일어날 때인데, 이번에는 침강이 일어날 때는 주변보다 물이 많아야 침강이 된다 그랬지? 네. 여기 물이 많잖아. 네. 그러면 물 과잉이 되니까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여기는 밑에 가라앉으면서 요게 수온약층이야. 네. 그러면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여기에서는 이게 깊이잖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네. 더 깊어졌죠? 네. 그래서 자, 침강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더 깊어지고 네. 그다음에 용승은 얕아지고 여기까지가 해수와 대기의 상호작용 중에 용승과 침강을 배운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옆쪽에 엘니뇨 라니냐 다음에 네. 자, 조금만 더 배우면 기후변화 원인과 지구 내적 외적 요인 배우고 네. 온실효과만 배우면 우리 2단원이 다 끝나거든? 네. 그러면 수아야 이제 2단원 다 끝나면 선생님이 항상 뭐 하라 그랬어? 이거 다 외운 걸 가지고 수능 대비 1, 2 문제를 풀어야 돼. 네. 근데 지금 수아가 아직 완벽하게 다 안 외워졌어. 어설프게 알고 있기는 한 것 같아. 물어보면. 네. 근데 완벽해야 문제가 풀린다. 네. 자,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를 나갈까요 말까요? 수아 마음대로. 엘, 어땠으면 좋겠어? 그럼 엘니뇨, 라니뇨 안 나가면 그 다음 거를 나간다는 건가요? 아니 엘니뇨 라니냐 하고 네. 그게 아니라 그 다음 걸 나간다가 아니라 오늘 배운 거를 공부하고 외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또. 네. 그 시간을 지금부터 줄까 아니면 엘니뇨 라니냐를 배워볼까 라고 묻는 거야. 음, 어떻게 어떻게 하는, 할까? 엘니뇨 라니냐까지 나가볼까? 네.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 나가면 되니까. 자, 엘니뇨 라니냐 배우기 위해서 자 이제 평상시에 네. 어떤 흐름을 배울 거냐면 선생님은 바닷물을 이렇게 육면체로 자를 거예요. 네. 바닷물을 육면체로 잘라서 자 이렇게 잘라놓고 자 여기가 적도야 0도 네. 또 여기가 30도야. 네. 그래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뭐였지? 그, 또 나왔잖아. 헤들리, 페들리 순환의 지표면 순환. 네. 그게 뭐야? 북동무역풍. 이게 북동무역풍이에요. 네. 북동무역풍이 여기선 적당하게 불어. 네. 그럴 때, 자, 이쪽이 무조건 지도상에 왼쪽이 서태평양이야. 네. 근데 지도에 보면 있지, 서쪽을 뭐 120도 E, 동쪽을 120도 W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 네. 이거 서쪽으로 읽으면 안 돼.
아, 왜 그러냐면 무조건 지도에서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네, 이거는 경도를 표현한 거야, 경도. 네, 그러니까 지도에서 네, 무조건 오른쪽을 동쪽으로 해석해야 돼. 오른쪽에 보면 밑에 막 120도 W라고 표현돼 있어. 네, 근데 W라고 표현됐다 그래서 서쪽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무조건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그래서 저쪽은 서태평양, 이쪽은 동태평양이거든. 네, 근데 서태평양에 네, 다윈섬이 있어. 네, 그리고 동태평양은 타히티 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있어.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 이름이 뭐였지? 이제 바람과 해류 막 나오는 네, 거야. 그, 적도를 따라 흐르는 해류, 이게 북적도 해류잖아. 북적도 해류, 이게 적당하게 흘러. 네,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뭐였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적도 쪽에서 적도 반류예요. 이게 적도 반류가 적당해. 네, 그 다음에 밑에서 있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네, 촛불이 올라와. 네, 이거 용승이죠? 네, 이게 적도 용승이잖아. 용승이 적당해, 여기에서는. 네, 그리고, 자, 이건 바닷물의 흐름이었는데, 공기는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이동을 해. 네, 자, 요게 무슨 풍이야? 이거 동풍이죠? 네, 그리고 이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 자,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 서쪽이죠? 네, 여기서 구름이 이렇게 발생해서 비가 오게 돼. 네, 지금 현재가 이게 평상시야. 네, 네, 평상시에는 서쪽이 네, 고온 저기압이 형성되고 네,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발생해서 여기에서는 평상시에는 적당한 비가 내려요. 네, 근데 동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 네, 서쪽보다 네, 뭐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고요. 네, 하강 기류 발생하니까 구름이나 비는 안 내리겠지. 네, 그리고 용승이 적당해. 네, 그러면 용승이 적당하면은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랬지? 네, 이게 지금 현재 평상시의 흐름이고, 네, 자, 동쪽과 서쪽의 해수면이에요. 네, 서쪽이 동쪽보다 높아. 네, 자, 지금 서태평양 쪽의 바닷물이 동태평양보다 더 높지? 네, 이게 지금 평상시에 있는 거야. 이 그림으로 외우는 거야. 네, 그래서 워커 순환까지 저 그림을 적당하게 다 외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평상시에는 북동 무역풍, 즉 무역풍이 적당하게 불고,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들이 적당하게 흐르고 또 적도 반류가 적당해지고 그리고 네, 용승도 적당하게 알아서 올라오고 그쵸? 네, 서쪽에서 워커순환은 상승하고 동쪽에서 하강해서 서쪽에서 평상시에는 비가 와야 돼. 근데 네, 자 이제 이걸 배우는 거야. 자 엘니뇨. 엘니뇨는 이상 고온 현상이에요. 네, 어디가 어디가 이상 고온이란 뜻이야? 동태평양 기준. 그렇지 동태평양 기준이야. 동태평양이 네, 고온 이상이 된 거예요. 네, 이상 고온 현상이 알겠지? 네, 그러면 해수의 자 단면을 또 이렇게 잘라서 그려볼 거예요. 네, 자, 해수가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네, 자, 요게 약화가 돼. 뭐가 약화됐다는 얘기야? 어? 음,
무역풍이 약화된 거지. 바람이 약해진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 바람 때문에 생긴 게 이게 북쪽 대류가 이게 약화가 돼. 네, 자, 오른쪽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강화가 돼. 네, 그러면서 용승이 약화가 돼. 네, 용승 약화. 그러면 수온 약층까지 형성되는 깊이가 더 깊어지지. 찬물이 더 깊은 데서 형성이 되지. 네. 그걸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 워커 순환은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이렇게 변해요. 자, 완전히 반대로 변하네. 이게 서풍으로 변하네. 네, 동풍이었던 게 서풍으로 변하고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 네, 그러면 하강기류가 형성돼. 네, 그런데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어. 네, 그리고 산불 등이 많이 발생해. 네, 비가 안 오니까. 네, 근데 오히려 동태평양에 상승기류가 발생했으니까 네, 여기서 비가 오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고온 저기압이 형성돼. 네, 그러면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자, 홍수가 나고 네, 그다음에 완전히 물난리가 나는 거죠. 네, 어, 홍수 그다음에 또 물 피해가 일어나. 물 피해. 그다음에 자, 용승이 약화되면서 어장이 파괴가 돼요. 네, 용승 약화로 어장이 파괴가 돼. 네, 근데 동쪽과 서쪽에 똑같이 또 해수면에 높이를 좀 보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여전히 어디가 더 높아? 여전히 어디가 서쪽이요. 더 높아? 바닷물의 높이가. 이게 수위 서쪽이요. 차예요. 수위. 네, 해수면 높이. 해수 수위. 여기도 해수 수위예요. 네, 서쪽이 여전히 높잖아. 네, 근데 서쪽과 동쪽의 높이 차이가 작아졌지. 네, 자, 여기서는 이 높이 차이라고 하면 이만큼이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요만큼이잖아. 네,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더 적어진 거예요. 네, 이런 뜻이야. 알겠지? 네, 이게 엘니뇨 그림이에요. 자, 이 네, 엘니뇨 그림은 자, 평상시하고 저렇게 비교를 하면 될 거야. 네, 자, 그런데 이제 자, 뭐를 배우느냐? 라니냐를 배우. 네.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이에요. 어디가? 라니냐는 그 동양, 동태평양 여기도 네, 무조건 동태평양이 이상 고온이냐 이상 저온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도 바닷물을 이렇게 육면체로 그려볼 거야. 역시. 네, 자, 그랬더니 잘 봐. 이 바람이 이게 강화가 돼. 네, 자, 무역풍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게 강화가 돼. 네, 북極대류가.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약화가 돼. 네, 그리고 용승은 여기에서는 용승이 강화가 돼. 네, 그러면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표면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이게 용승이 굉장히 커진 거야. 아주 강하게. 네, 그리고 바람은 이렇게 흐르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구름 두 개. 구름 두 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쪽은 서태평양이고 네, 이쪽이 동태평양인데, 네, 자, 서태평양은 고온 저기압이에요. 네, 더 고온 더 저기압이라고 쓰자. 네, 뭐냐? 평상시보다. 네, 그래서
더 강한 상승기류. 네. 그러면 자, 상승기류가 더 강하게 발생했으니까 더 강한 비가 내리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홍수 피해가 나오는 거야. 홍수. 네. 물난리가 나는 거지, 물피해. 근데 네.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더 저온 고기압이야. 네. 그러면 더 강한 하강기류가 나오겠죠. 네. 그래, 그러면은 여기는 더 강한 용승이 일어났지. 네. 평상시보다. 네. 그래서 차가운 물이 표면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 밑에 있는 물은 차갑잖아. 네. 그래서 굉장히 한랭한 한파 피해 등이 있고요. 네. 농작물은 냉해 피해를 입어요. 네. 얼어버려. 네. 배추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추워서 얼어버려. 그러면 동쪽과 서쪽의 수위 차이를 또 그려보면 자, 이쪽이 서쪽, 동쪽인데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 해수 수위는 어떻게 됐니? 자, 여전히 서쪽이 더 높은데 네. 동쪽이 훨씬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낮아지지. 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외워야 돼요. 네. 자, 거기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비워놨지? 네. 그래. 요 그림을 그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림으로 외워라. 이런 뜻이야. 네. 자, 이거 그려주세요. 네. 됐니? 네? 다 됐어? 아니요, 못 그렸어요. 어, 좀 기다려줄게. 자, 여기도 더 강한 동풍이 되겠죠? 네. 평상시보다 동풍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네. 다 됐어요? 네. 이건 그림으로 세개 반드시 잘 기억해두고 이제 이거의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자. 네. 워커 순환이 뭐냐 나와 있어요. 네. 자,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대순환 중에 자, 동서 방향의 네. 커다란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동서 방향의 대기 순환 그려놓은 거죠? 네. 대기 순환이에요. 여기는 대기. 네. 자, 그리고 이제 남방진동이라는 말을 배워볼 거야. 남방진동. 네. 자, 동서방향이 고기압, 저기압이 바뀌죠. 네. 왜냐면 엘니뇨 때는 자, 평상시에는 서쪽이 저기압, 동쪽이 고기압이었는데 네. 엘니뇨 때는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네. 라니냐 때는 서쪽이 더 저기압, 동쪽이 더 고기압. 막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이 동서방향으로 바뀌지. 네. 그거를 남방진동이라고 불러. 그래서 동서방향의 기압 분포가 주기적으로 반대가 나타나죠. 네.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남방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서로 반대가 돼. 자꾸 고기압이 저기압이 됐다가 저기압이 또 고기압이 됐다가 이런 걸 남방진동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남방진동 지수가 뭔지를 배울 거야. 네. 남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것은 네. 자, 타이티섬 기압이 동쪽에 있다 그랬지? 네. 이게 동쪽이야, 동쪽. 네. 동쪽 섬이에요. 동쪽의 기압에서 다윈섬 기압. 네. 자, 이건 서쪽의 기압이에요. 네. 요걸 뺀 것이 남방진동 지수라고 불러. 네. 근데 이 남방진동 지수가 플러스면은 어떤 데가 기압이 더 크다는 얘기니? 그렇으면은 응. 플러스면은 하이티 섬에서 가이섬 기압을 빼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타이티성 기압이 더 커야 돼요. 그래 타이티 섬 기압 동쪽의 기압이 더 높다는 얘기지. 네. 평상시보다 동쪽이 더 높을 때가 무슨 현상이었지? 동쪽이 더 높을 때가 라니냐라. 네. 그리고 이게 엘니뇨가 돼요. 이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엘니뇨냐 라니냐냐 그리고 서쪽을 나타낸 거냐 동쪽을 나타낸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자, 수온 편차는 관측 수온에서 네. 평상시 수온을 뺀 거거든. 네. 자, 그러면 봐봐. 자, 이게 플러스면은 관측 수온하고 평상시 수온하고 누가 더 높은 거야? 관측 수온이요? 관측 수온이 더 높지? 네. 그래. 평상시보다 동쪽이 수온이 더 높아졌어. 무슨 현상이야? 엘니뇨잖아.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라니냐가 돼요. 네. 근데 수온 편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와. 동태평양의 수위 편차. 네. 수위라고 하는 것은 관측 수위에서 역시 평상시 수위를 뺀 거예요. 네. 동태평양이라 그랬다. 서태평양 하면 또 달라져. 네. 아까 그림 이런 세 개의 그림이 있었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해놓고 평상시는 이거. 그 다음에 자 엘니뇨 때는 요거. 그 다음에 라니냐 때는 이거. 이렇게 급하게 그렸잖아. 네. 그러면 동쪽의 평상시 수위는 여기야. 네. 근데 자 관측 수위는 여기고 여기란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자 관측 네. 수위가 플러스일 때 관측 네. 수위가 더 높다는 얘기야 서쪽이. 네. 그러면 뭐야 이거? 엘니뇨요? 엘니뇨잖아. 마이너스면 라니냐가 되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 개를 따로따로 그려준 거예요. 네. 그 그림에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요건 지워도 될까요? 네. 필요하면 그대로 그려놔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아까 동풍, 서풍, 더 강한 동풍 막 이렇게 썼었잖아. 네.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네. 동풍이 강해지면 뭐니 이거는? 동풍이 강해지면, 라니냐잖아. 네. 서풍이 강하면 엘니뇨. 이거는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현상들을 다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엔소라고 하는 말이 뭔지 보자. 이게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네. 엘니뇨 남방 진동. 자, 엘니뇨와 라니냐는 쉽게 얘기하면 해수의 온도 변화지. 네. 그래. 자, 엘니뇨, 라니냐는 해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데, 자, 이 해수면 온도에 따라 기압의 분포도 변하죠. 네. 기압의 분포도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네. 변하며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네. 일어난다.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그러니까 해수의 온도 변화가 대기의 기압 변화까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를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하고, 진동 또는 엔소라고 해요. 엔소라고도 부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까지 배웠어요. 네. 자, 수아야, 여기는 굉장히 잘 나온다, 시험 문제. 네. 그리고 동쪽에서 따지느냐, 서쪽을 따지느냐, 이것도 구분해야 돼. 지금 선생님은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많이 설명했지. 네. 근데 서태평양으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알겠지? 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먼저 외운 상태로 이걸 이해하면 될 거야. 자, 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